연합에서부터까지 하고 있다는 것처럼 저희들은 어떤 질병이라든지 노후를 책임져야 되는 그런 제도가 만들어져 있기 위해서 굉장히 사실 초기의 전공자로서 뜻깊은 일이었고 이것이 계기로 돼서 앞으로 더 나은 촘촘하게 모든 스님이 불안한 노후를 맞이하지 않도록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도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독립적인 기관의 필요성이 무엇이고 설립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승려복제 초기 단계에는 예. 정원 집행부의 그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죠? 근데 이제 앞으로 장기적으로 길게 보면 만약에 집행부의 영향력이 너무 크다 보면 그때 총무원장이나 집행부의 승려복제가 관심 여부에 따라서 정치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스럽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재원이 많이 마련되면 독립적으로 승려복지 기금위원회라든지 이런 것이 좀 만들어져서 그 투명하게 신뢰를 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그 자금이 바르게 쓰여진다고 확신을 주기 위해서 미래에 대한 얘기지만 그런 기구가 좀 만들어져서 지속적으로 고려시대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보라는 제도가 연등의 팔관보 이런 제가 수백 년 동안 끊어지지 않고 진행될 수 있었다는 것이 바로 그런 제도거든요. 그래서 독립된 기관 그런 집행부와 항상 협조관계이지만은 집행부의 정치적하고는 좀 경계를 떨어져서 그 일이 진행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장차는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지금은 아직 시기상일 수 있습니다. 그죠? 장래를 위해서 아마 그런 부분도 염려해서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친구들이 가장 관건은 그 재원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재원 마련하든지 성공적으로 이렇게 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런 게 있다면 뭐 고민하신 게 있을지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이제 복지는 비용이 따라야 하기 때문에 그죠? 어떻게 보면 가장 큰 사업을 지속적으로 있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라는 게 가장 중요한 방법이겠죠. 미얀마를 성지순례라고 방문했는데 그 미얀마 법당에는 불전함이 수십 개가 들어 있어요. 2년 전에 내가 처음에 갔을 때 넣는다고 넣는데 다 못 넣어서 방문지마다 모든 함에 좀 넣자 그래가지고 한 900불 정도를 바꿨는데도 다 못 넣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가면 더 넣어야겠다 그랬는데 거기는 각기 목적에 따라서 이것은 절기화불사, 담장불사, 치료비 이렇게 각각 목적을 두고 불전함을 활용하는 걸 봤어요. 그죠? 그래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법당 안에 여기 불전은 승려복지기금으로 활용되는 불전입니다고 써서 먹어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고요. 이제 큰 절이나 관광지에서는 뭐 자판기, 커피 자판기, 음료 자판기 이런 게 있죠. 이제 큰 절들은 아마 그 수입이 없어도 사정 유지하는데 크게 방해가 되지 않으면 그런 자판기 수입도 승려복지기구로 활용한다는 명목으로 활용할 수도 있을 거고요. 또 마곡사나 동화사 같은 데 가보면 그 앞에 개울에 그 동전 많이 던지는 것 마치 로마의 트릴분서처럼 여기에 동전 넣으면 다시 로마에 온다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재미난 이벤트를 좀 만들어서 그 동전이 그 안에 들어가면 사랑이 이루어진다는 거지 이렇게 해서 사람들에게 흥미도 갖게 하고 그 재원을 승려복제 재원도 활용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과거에 좀 실행하다가 시들해졌는데 성도제일이나 백중날 이번에 치는 등은 승려복지 자금을 위한 관등이다.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을 거고 이제 유명절 주신들은 뭐 싫어할지 모르지만 가장 손쉬운 것은 그 이제 주지를 맡을 적에 분담금 사찰이나 그런 절들은 일정 부분을 또 앞으로는 종단 분담금에 승려복지의 분담금으로 일정 부분이 부과돼서 재원을 활용할 수도 있고 이렇게 널리 활용하다 보면 일반 제가 볼자들도
승보 공양의 이론으로 자기 유산도 낼 수도 있고 그렇게 해서 재원은 저는 의지의 문제지 재원이 없어서 승려 복귀를 못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중요한 건 신뢰성. 이것이 우리가 후원하는 금액이 스님들 노후에 바르게 쓰여진다고 하는 믿음을 줄 필요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투명하게 그것이 밝혀져서 누구나 다 알 수 있고 볼 수 있게끔 하면 그 다음에는 아마 더 많은 자원이 동원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내가 낸 비용이 내가 소비하지 않더라도 우리 법형제들을 위해서 쓰여지고 함께 고통을 나눈다고 한다면 굳이 이기적으로 내가 수혜를 받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손해본다거나 필요 없는 비용이라는 생각이 없어지게 되면 누구나 능동적으로 참여하지 않을까. 우리가 이제 노후복지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가 의료, 그 다음에 주거, 그 다음에 소득복지. 그 중에 하나가 가장 요즘 스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주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각 본사에서도 나름대로 복지를 하지만 그 자기 문중 중심으로 이어보다 이렇게 정작 그쪽에 끼지 못하는 사람이 더 큰 고통을 겪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 종단이 요양원하고 요양병을 만든다지만 어디든 우리가 차상위가 있듯이 그런 혜택도 받지 못하는 이런 또 계층이 만들어지기 마련입니다. 그죠? 그래서 그분들을 위한 주거 공간을 확보하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제 뭐 우리가 꾸준히 이제 우리 중무장 선생님이 애쓰셔서 스님들 전부 후원을 강제로라도 하게 됐지 한 5년 전부터 우리가 우리 문제를 우리 스스로 주체적으로 참여하지 않고 다른 제가자들의 후원에 의해서 우리 문제를 해결하는 건 앞뒤가 맞지 않다. 우리가 먼저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그래서 자꾸 이런 인식 개선 사업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뭐 어느 스님은 자기가 출가할 때 돈 많은 보통이 가지고 왔다고 그러던데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승단 소속이잖아요. 내가 스스로 뭐 부처님 은혜로 내가 가진 모든 것이 교단의 것이고 교단에서 얻어지는 것은 교단의 재무 자산입니다. 그죠? 그것이 당분 내 개인 통장이 있다 할지라도 그 근본의 뿌리에 가면 교단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해양은 교단의 마지막으로 되돌려줘야 한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해양이라는 말을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해양 정신이 스님들 각각이 좀 철두철미하게 인식 개선이 돼서 내가 가진 작은 재원이라도 마지막에 해양은 교단으로 또 승려복지로 또 일불제자로 스님들 법형제들의 삶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쪽으로 환원이 되어야 한다는 생각을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우리가 하루아침에 바뀔 수 있는 건 아니고 그런 인식 개선은 이제 끊임없이 우리가 승려복지가 숙제로 안고 열심히 하는 것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앞으로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종교들, 이것 종교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오래전부터 있었고 그 나름대로 고민하다가 여러 가지 정착된 것들도 있다고 생각되는데요. 그런 것들랑 비교해 볼 때 우리가 좀 아쉬운 점이 있다 한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직까지 우리가 그 다른 종교에 비해서 이제 우리가 독신 교단들, 원불교 교부도 결혼 안 한 사람들, 또 캐톨릭 신부들 이런 부분하고 우리가 비교하면 그런 부분에 주거 문제에 대해서 꽤 우리가 좀 열악한 환경에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장점은 우리가 함께 출가해서 대중생활을 겪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일례로 캐톨릭 신부들은 나자로 마을에다가 노후 은퇴 신부들을 위한 시설을 지었는데 한 집에 칸 막고 방에서 하나도 못 산대요. 근데 우리는 어려서 그야말로 큰 방에서 더불어 함께 살았던 것이 있어서 우리는 그 점은 굉장히 장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우리가 대중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굉장한 장점이에요. 시작은 됐고 이제는 물러갈 수는 없습니다. 그죠? 그다음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서 더 나은 스님들에 대한 노후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겠죠. 그죠? 저는 뭐 이렇게 우리가 승려복지가 서로
경감이 이루어지면 아까 잠깐 언급했듯이 이제 정말로 제대로 된 재원이 마련되면 우리가 후원에 의지해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자원에 의해서 나오는 이자라든지 부대 수익 가지고도 이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자리 잡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후원에 의지한다면 경제가 어렵거나 또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그게 지속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끝없이 오랫동안 진행되려면 일정한 자원이 동원되고 그 자원이 계속 활용되어서 그래서 이 제도가 만들어진 것이 끝없이 이어갈 수 있도록 아까 잠깐 언급했지만 고려때 연등고, 팔관고 이런 것들이 800년씩 진행됐던 것이 바로 그런 우리들은 전례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시작했지만 기금이 모아지고 자원이 더 확보돼서 이 일이 다시는 뒤로 물러섬 없이 선생님들이 마음 놓고 수행에 전념하고 있고 젊어서는 수행과 포교에 열심히 하다가도 내가 병들고 나이가 많아지면 언제든지 승려 복지에서 내 요구를 책임지고 있다고 이런 믿음이 쌓이게 되면 점점 발전되지 않을까 희망을 갖습니다. 염려스러운 제도가 장례제도입니다. 그래서 빨리 종단 화장장이 좀 마련돼서 아까 열암에서 무덤까지 죽음까지 그죠? 그래서 지금처럼 문중이라든지 본사에서 따로 많은 비용이 들어서 얼마 전에도 90 넘은 우리 사형님 한 분이 일반 화장장에 가서 화장로에 들어가서 화장되는 걸 보고 평생을 수행이 있으신 분이 그 자체 데우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애우가 이건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전국에 한 3군데 정도 영남, 호남, 중부 이렇게 해서 화장장이 좀 스님들 전용 화장장이 만들어져서 큰 비용 없이 또 마지막까지 여법하게 부처님 제자로서 수행했던 것을 마칠 수 있도록 그런 게 좀 만들어졌으면 하는 게 앞으로 아마 숙제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자신도 해당이 되고 지금 살아있는 모든 사람이 그 해당이 되니까 그런 것도 앞으로 승려복제도 큰 관심을 가지고 아마 사업이 진행되지 않을까 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바람을 좀 갖고 있습니다.